인덕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선 도체가 있을 때 인덕턴스 직선 도체가 있을 때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이 오른손 법칙, 오른손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이제 자속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와 i는 이제 전류는 서로 비례하게 되겠는데요. 이 파이와 i의 이 식을 만들 때 이 비례상수 L을 곱해보면 이 비례상수가 나타내는 거가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L을 i분의 파이라고 한번 나타내보면 1A의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1웨버의 이제 자속이 생겼을 때 값을 1헨리로 나타내고 그 인덕턴스가 됩니다. 그런데 1암페어를 흘려보냈을 때 2웨버의 자속이 생기면 그때는 2헨리가 되겠죠. 만약에 1암페어에 3웨버의 자속이 생기면 그 단위는 3헨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와 이 자속사 간에 어떤 전류를 흘렸을 때 이 자속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이 나타내는 이 비례상수를 인덕턴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코일에 이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이 코일 하나에서 1웨버가 생성된다면 여기에서는 1헨리가 발생되겠고, 또 코일을 두 번 감으면 두 번째 여기서도 전류가 흘리니까 여기서도 1웨버, 또 1웨버, 이런 식으로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이 자기 자속이 더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은 권수, 즉 여기서는 이제 권수라고 하던데요. 이 코일을 감은 권수가 n번이면 이 자속도 n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에 n을 곱한 n파이로 이제 자속을 늘려주고 이 li라고 놓으면 이게 최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n파이는 li가 되겠고, L을 다시 나타내 보면 i분의 n 파이 이 헨리로 이 인덕턴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코일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원으로 된 도체에 이 호일을 이렇게 감는다고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감게 되는데, 이렇게 전류를 흘려놓게 되면 이것도 역시 오른손의 법칙에서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자속이 발생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서도 이 코일 하나에 1헨리만큼의, 또 여기 또 하나의 코일에도 1헨리만큼의 이제 이 자기력선이 자속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에서도 그래서 이 코일을 몇 번 감느냐, 더 많이 감냐 안 감냐로 이 발전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처럼 인덕턴스를 가지도록 만드는 이런 소자, 즉 철심에 코일을 감은 이런 소자들, 이게 되겠죠. 이런 거나 이런 그림, 이 인덕턴스를 가지도록 만드는 이 소자를 인덕터라고 합니다. L은 인덕턴스고, 인덕턴스를 만들게 가지도록 만드는 철심에 코일을 감은 형태를 인덕터 또는 리액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이 인덕턴스, 이게 자기 인덕턴스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인덕턴스 외에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이런 발전기가 있을 때 이 발전기의 코일을 두 개를 감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한번 감게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N1이라고 넣겠습니다. 또 이쪽 방향으로도 하나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워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감겠습니다. 이걸 N2라고 놓으면 이 상호 인덕턴스는 이제 자기 인덕턴스는 보통 L로 나타냈는데 상호 인덕턴스는 M으로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이 한쪽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걸 I1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 한쪽 전류를 만 흘려봤을 때 이쪽에서 발생된 자속이 이쪽 다른 쪽 2차 건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나타내는 비례상수는 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자기 인덕턴스는 이제 하나만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흘려보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그때 생기는 자속을 파이1이라고 하는데 이 자속이 이 첫 번째 건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자속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파이 1이라고 하고 또 이때 이제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이쪽 방향으로 생길 텐데 이쪽 2차 건속까지 건성과도 보내지는 영향을 미치는 이 자속을 파이 1, 2로 넣겠습니다. 그럼 이 파이 1, 1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누설 자속이라고 하고 이 파이 1, 2, 2차 건성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상호 자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파이 1은 파이 1, 1과 파이 1, 2의 합으로 되어 있지만 이 파이 1, 1은 거의 이제 아주 미비함으로 보통 무시한다고 합니다. 무시해서 이제 파이 1을 그냥 파이 1, 2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누설 자속, 이쪽은 상호 자속. 자, 그러면 이 상호 자속이 이쪽 2차 권선에도 영향을 줘서 이쪽에도 기전력 이 제로가 생긴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이쪽에 이 제로가 생기는데요. 아까 자기 인덕턴스에서 나온 식을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L은 I분의 N 파이였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쪽 상호 인덕턴스에도 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L을 상호 인덕턴스는 기호가 M이었으니까 M으로 쓰는데 1차 건선에서 흘린 전류에 의해서 2차 건선에 의해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순서를 1, 2로 씁니다. 이게 1차에서 흘린 전류가 2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M12라고 2라고 쓰고 그러면 이것도 뭐 그대로 I분의 N 파이로 쓰는데 전류는 1차에서 흘렸으니까 I1 그 다음에 이쪽 2차로 넘어온 영향을 준 이제 자속은 상호 자속인 파이 1, 2이기 때문에 파이 1, 2로 써주게 되겠고 이거가 N2에 영향을 미친 인덕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N은 2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I1분의 N2 파이 1. 왜 이렇게 쓰냐면 조금 전에 파이 1, 1은 거의 미비한 크기이기 때문에 파이 1, 2나 파이 1이나 크기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1, 2 대신에 파이 1을 써서 M1, 2는 I1분의 N2 I1분의 N2 파이 1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자기 인덕턴스 L은 I분의 N 파이였고 이제 상호 인덕턴스 M12는 I1분의 N2 파이 1 이런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같은 식이지만 이 식만 나타내는 기호만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인덕턴스의 단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덕턴스가 보통 헨리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인덕턴스는 보호가 헨리라고 했는데 이 헨리는 I분의 파이 지금 단위만 보기 때문에 이 이 검은 코일의 수 권속이라고 하나요? 이 n은 잠시 빼보겠습니다. 그럼 I분의 파이면 단위가 암페어분의 웨버가 되겠고요. 그러면 단위만 써보면 헨리는 암페어분의 웨버. 그런데 이 웨버가 자속은 V 세크가 된다고 합니다. 얘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 그 전주의 유도에 관한 법칙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식만 잠깐 써보면 기전력이 마이너스 n d파이 dt라는 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이것도 이제 권선의 수, 즉 이거 쓰기 때문에 단위만 보기 때문에 일단 n을 1로 놓은 상태에서 코일을 한 번만 감은 상태로 놓고 이 방향성인 마이너스도 잠깐 빼서 2는 d파이 dt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d파이가 양변에 dt를 곱해서 2 곱하기 dt 즉 이 파이의 단위인 웨버는 이 기전력 V와 시간 세크 이거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 웨버가 V 세크하고 같게 됩니다. 이거는 이번 시간에 안 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 암페어하고 V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저항이 I분의 V여서 이게 암페어분의 V가 되겠고요. 이 저항의 단위는 옴이 됩니다. 그래서 암페어분의 V를 옴으로 바꾸게 돼서 옴 세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인 헨리를 이 옴 세크로 이런 과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인 헨리는 옴 세크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 추가로 이 자기 인덕턴스는 항상 플러스 부호인 정부호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상호 인덕턴스는 이 플러스 부호가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억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